예, 저희 마지막 저희 시장 실시간 같이 봐주실 아침에는 못 보시고 저녁에 오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네, 요즘에 제가 아침에 안 나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예. 근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좋아지셨죠? 정말 확실히 정말 좋아지셨어요. 3일 만에. 네. 아유, 클로즈 한번 해주세요.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정말 영혼 없는 멘트 아니에요. 정말 윤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느껴요. 매일 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침에 너무 힘들죠. 거의 못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분 앉아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안 깨갖고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뇌가 자고 있는 거죠. 내가 자고 있고 실제 방송할 때도 거의 자고 있어요. 진짜로 오늘 솔직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만 거의 자고 있어요. 그냥 자고 있어갖고 기억이 안 납니다. 정말요? 그래서 실제 그 다음 아침에 했던 방송 두 번째 방송 때 정신이 깨요. 진짜로. 보통 아침 방송이나 저녁 방송 다 하실 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주무셨나요? 한 3시간 잤죠. 평균. 그 생활을 거의 뭐 몇 달을 하신 거죠? 9개월 했죠. 9개월. 와, 대단하십니다. 3시간 자면서. 네. 저보고 만약에 이제 복귀하자 하면 제가 진짜 엄두가 안 난다는 거. 아니 건강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드리고 제가 사실은 뭐 혈압 때문에 다른 건 괜찮습니다만 잘 안 떨어지는 바람에 좀 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렇고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어제 제가 한 번 빠졌더니 또 장이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목요일쯤, 한 내일쯤 CPC 발표가 되고 조금 빠질 줄 알았더니 어제 그냥 빠져갖고 상당히 충격이 컸던 걸로 좀 보입니다.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순서를 바꿔갖고 일단은 선물 먼저 보고 기업 기사를 보고 제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은요. S&P 500 0.03% 플러스입니다. 다우가 0.18% 플러스 강보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만 0.11% 하락하면서 약보합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거의 보합 흐름이니까 좀 이따 출발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어제 많이 빠지면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선물도 별로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판단하시고요. 한번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너럴 밀스라고 하는 기업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뭐냐면 하겐다즈가 있습니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요. 제가 오늘 또 아는 분들 들었더니 뭐 조그만 게 뭐 10,000원씩 한다는 거예요. 값이 올라갔고. 아니 하겐다즈가 악재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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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속에.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제 11센트가 EPS가 증가하는 바람에 1.12가 나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우리가 값을 올려도 아이스크림 드시는 분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전망치를 내린다 해도 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얘기해도 주가 올라가니까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1.6%가 올라가고 있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에 가장 조금 우려 깊은 게 카니발인데 카니발이 오늘 주가 7.8%가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모건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3에 7달러 거의 반토막 내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카니발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 부채가 커지고 있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 드립니다만 여행을 가자 된다 안 된다 거의 5번 얘기하고 아직까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가 안 됩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또 표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여행 관련주 어떤 봄이 언제 오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쨌거나 그런 기사가 좀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줘갖고 제가 볼 때는 한 1년만 더 끌면 카니발이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뭔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카니발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1위잖아요. 1위죠. 근데 거의 한 3년을 쉬었어요. 아니 근데 저 밑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지금 뭐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그다음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다 어렵죠 지금. 부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요. 어떻게 버티죠 저걸? 진짜 버티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다음에 솔직히 지금 좀 갈만한데 우리 크루즈는 아시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아니거든요. 여행 갈 때.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타봤습니다. 구경만 해봤어요. 1,0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고 탈까 한다고는 저는 안타까워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드베스앤비욘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폭망한 리테일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얘기한 게 뭐냐면 CEO 마크 트리턴이 일단은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하면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폭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 것은 그거보다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적자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못 가는 기업들의 CEO가 바뀌면 보통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보다 실적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코믹이죠. 매코믹은 아시겠지만 시즈닝 만드는 기업입니다. 시즈닝. 이렇게 향신료 만든 기업들이 일단은 실적이 나왔는데 7.3%가 빠지는 상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환율에 대한 부분들, 비용이 높이 올라간다는 부분들,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커지면서 주가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는 이유는요. 전망치 하향이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보시면 그래서 아시죠 시즈닝? 언제 드십니까 시즈닝? 고기에 뿌려 먹는데. 인플레이션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렵겠죠. 그래서 똑같이 커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주가가 빠지는데. 요게 좀 헷갈리는데 어떤 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너럴 밀스는 잘 버티고 있고 이런 것도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CEO가 어떻게 얘기한다 그게 중요한데 CEO의 솔직한 마음이 반영이 될 때 물론 이해하죠. 전망치 내려간다. 근데 전망치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오다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듣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전망치 내려간다는 걸.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핀터레스트는 뭐 워낙 못 가는 기업인데 오늘은 뭐 주가 소폭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이것도 CEO가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는 CEO가 봤더니 구글 쪽에서 이커머스 쪽에 있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뭔가 들어오셔갖고 이런 새로운 또 분야를 개척할 걸로 보이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오인데요. 기사 보셨죠? 그리즐리에서 지금 이제 발표하고 있는 건데 공매도 보고서가 발표되는 바람에 주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나 많은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라는 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그 뭐였죠? 커피 체인점? 루이싱. 약간의 그런 냄새가 풍겨갖고 야 중국 기업들 다시 한번 이런 회계에 대한 뭔가 부정의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크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만약에 뭐 그러니까 조사가 되겠지만은 뭐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보고서 나왔으니까 보통 한 2주 아니면 모든 게 다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기사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니오가 상당히 좀 최근에 잘 나갔던 중국 전기차 기업이고 사실은 뭐 테슬라하고 거의 물론 비교는 안 됩니다만 경제하고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연애에 클 걸로 보이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보시면 좋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기사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스타트 홀딩스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굳이 얘기 안 해도 AI 대출 플랫폼인데 이게 되겠냐는 거죠. 일반적 큰 은행도 대출이 지금 안 들어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대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또한 이코로에서 언더에서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요. 실제 매도 의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급락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테슬라 말씀드릴 건 테슬라 이제 이번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공장을 그 사무실을 폐쇄하고 약 200명을 해고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회사가 밝힌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조금 너그러운 게 아닌가 우리가 여러분들 전망치 내리면 거기에 버틸 만한 기회가 없습니다. 이 테슬라 전망치가 뭘까요? 생산량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줄고 있죠. 줄고 있고 줄 걸로 보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비용 부담 때문에 지금 직원들 왜 자릅니까? 비용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죠. 올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가격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과거에 봤던 벤츠, BMW 이상 가는 가격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값이 올라오다 보면 테슬라가 물론 경쟁이 있는 전기차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벤츠 사겠다. 갑자기 우리 최퍼건님이 눈이 멀어졌습니다. 자기 얘기한다고. 차가 또 좋은 차니까.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상관없습니다만 없습니다만 약간의 이런 부분들 아까 했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커트 코스트 그러니까 비용을 줄인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테슬라라고 예외가 없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전망치 내리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 주가가 빠지겠죠. 그럼 테슬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미래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성 얘기하면서 잘 버틴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아이비가 보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이비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뭐 그 캐시우드처럼 뭐 $4,000였나요? 간다는 건 좀 어려운 좀 먼 얘기니까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해서 오늘은요 테슬라가 장전에 한 1.6%가 빠진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고 오늘의 준비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좀
그 저 대신 나오면 잘 됐습니까? 예, 어제는 좀 다른 다른 포맷으로. 다른 포맷으로. 네. 많이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오늘 비 오는 날. 예. 저는 물 속에 있다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집이 물 속에 있는. 바지랑 신발이 다 젖어서 지금. 아니 가만히 있는데 옷이 젖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비가 집 안에 있는데 비를 안 맞고 있는데 그 습도 때문에 맞아요. 막 몸이 젖어요. 예. 그래서 나 여기 오니까 살 것 같은데 집에 안 가겠습니다. 하여간 뭐 오늘 제가 기사 본 것 중에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기사가 이건데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예. 설마 지금 수건을 던지나? 아는 제목을 항복. 항복. 우리 단계. 한번 다시 한번 원어민 발음. 캐피큘레이션. 캐피큘레이션.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표에 의하면 아직까지 번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던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어마켓식의 실제 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요. 현재 구간 목표 주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딱 3개 있습니다. 3개.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어제인가요? 어젠가 제가 뉴스타픽에 한번 했습니다. 뭡니까? 스노우플레이크. 있나요? 아니 S&P 500. S&P 500. S&P 500. 예. S&P 500 중에서. 500 중에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합니다만 S&P 500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서 노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우시기에는. 스노우플레이크 좀 좋죠, 괜찮죠.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200불로 올렸더라고요. 올렸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좋은데 그런 기업들이 주가 많이 과도하기 때문에 좀 올린 게 아닌가 싶으니까 나중에 어떤 기업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제 흐름을 볼 건데요. 어제 딱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S&P 500이고 붉은색 나스닥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장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잠깐 떴다가 캔 내리는 거. 그러니까요. 시종을 잃고 하락하는 모습. 저게 진짜. 저번 하락장에서 다 저런 모습이었죠. 다 이런 모습이었죠. 예. 그래서 분명히 제가 갈 때는 좋았어요. 정강후약. 아침에 방송할 때는 빠져갖고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글로벌 라이프 때는 좋고 좋은데 월스트리트 때는 욕을 먹고. 거기다가 또 그 원러브에서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국장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결과치는 보시기 때문에 입에 얘기 담지도 말라는 거 이런 얘기를 왜 아침부터 이렇게 그런 얘기 하냐. 근데 뭐 제가 시황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 하여간 그랬다. 그래서 일단 빠지는 모습이 마치 최근에 여는 모습처럼 진짜 힘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안타까웠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이제 방금 가져온 기사인데 스페인 말입니다. 스페인 CPI가 발표가 됐어요 오늘. 발표가 됐는데 10.2%가 나왔습니다. 와. 헤드라인 CPI가 높죠. 십자를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처음에 전달 9.8% 찍고 내려갈 때는요. 모든 분들이 정점을 찍었다. 끝났다 이제는.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소폭 올라갈 때만 해도 뭐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했는데 갑자기 4개월 만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급등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8.6%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다가 만약에 올해 이번 달에 다음 달이죠 9% 보고 그 다음 달에 10% 보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시장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안에는 바닥이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어떨까? 저도 사실은 많은 자료를 이게 뭐 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과거 이제 역사적 통계를 일단 봤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번 꺾이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구간이 역사적으로 사실 거의 없었던 거의 없어요. 거의 이변입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유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에너지 값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변수가 많다 보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칫 뭐 2개월에서 하락해도 끝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는 이 표의 모습이 뭐냐면 밑에 있는 코어 보시면요. 코어는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물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꼭 한번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가 8번째 2% 하락을 좀 보여줬다고 좀 보는데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앞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하락이 올해 21번 있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입니다. 20번이었거든요.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게 올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 뭐 2차 세계대전처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더 어렵습니다. 지금 더 어렵고요. 그다음에 2% 9번 8번인데 아직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충분히 기록을 갱신하지 않을까. 진짜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10년 만에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락이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굉장히 버티기 힘든데 자칫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매매가 잦아지면 손해가 끼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일단은 뭐 최대한 매매 안 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 2020년 때는 3% 넘게 빠진 16번이네. 네,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한 2%까지 여기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5번 정도 가지 않을까, 한 15회 정도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래서 기록을 세울 걸로 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데요 오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랠리가 나오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딱 빠졌죠. 빠졌는데 자 그 여러분들 미국은 그 수급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방면으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조각을 맞추면 나중에 큰 그림이 나오니까 첫 번째 ETF를 보여드릴 건데요. ETF가 6% 나 첫 번째 랠리 때는 55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왔어요. ETF 쪽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랠리 11% 올라갔을 때는요 420억 달러에 엄청 그 아주 역대급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5조 원이 50조 원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랠리 7% 올라갈 때는요 3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ETF 쪽으로. 근데 이번에 요때 올라갈 때 7% 올라가는 모습에 100억 달러가 아웃폴러가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ETF 쪽에서 빠졌네요 돈이. 자금이 빠지고 있다. 근데 그 자산 기술 아직까지 데이터 안 나왔습니다만 이 주범이 해치펀드 그다음에 큰 손들 그다음에 개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이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고 있다 했는데 일부 만약에 데이터가 나와주면 개인 분들도 항복에 좀 나선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이때 와서 던지는 이유는 침체 가능성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손절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올 연말까지 힘들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대표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네 번째 랠리에서 많은 물량을 던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좀 기사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치펀드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제로에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많이 던진 걸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28일 어제까지 모습이었죠. 지금 보시면 빨간색 그어서 딱 보게 되면 10년 만에 최고치로 던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역시 해치펀드 역시 항복하고 있다. 아니 지금이 정말 과거의 그 금융 위기 뭐 닷컴 버블 뭐 이럴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최평원님이 어떻게 좀 안 좋은 시장인가? 어쨌거나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분들은 뭐 사실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죠. 로스까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헤지펀드 같은 것들은 사실 뭐 바이앤홀딩보다는 트레이딩적인 영역도 많이 있고 뭐 지금은 사실 시장의 방향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하락 추세인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 헤지펀드로 당연히 매수를 할 건데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수급이라는 건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하면 수급은 당연히 매도로 나올 건데 그걸 매도해서 시장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펀더멘탈이 시장을 끌어내리니까 그 방향성이 형성되는 거인 거고 수급은 따라가는 거니까 시장은 지금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량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시장이 올라가면 매수세가 많이 있겠죠. 근데 매수세가 많이 있으니까 시장이 계속 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정한 시점이 되면 또 꺾일 거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반등할 거니까 수급 자체를 가지고 방향성 결정 요인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의 시장은 그만큼 좀 극단적인 하락은 와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자체 때문에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종목들이 그래서 많이 좀 괴로움을 느끼는 종목들이죠. 탑픽입니다. 제가 단 게 다 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베어마켓 때 혹시 이익 감소가 얼마나 가져올까 궁금하던 차에 피델리티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130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요. 총 23번의 베어마켓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어마켓 때 보시면 이제 여기가 0입니다. 이 점선이 있는 게 0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그 베어마켓이 올라오고 나왔는데 그때마다 EPS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와준 게 그 위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빠진 게 밑에인데 밑에가 한 3번, 4번 되거든요. 위에가 맞습니까? 밑에가 맞습니까? 위에가 맞네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베어마켓 때 EPS가 크게 감소할 거로 보이지만 의외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를 보게 되면 1946년에는요. 지붕 뚫고 하이킥을 보였습니다. 이게 너무 커갖고 잘렸어요 그림이. 봤더니 200 몇십 퍼센트 올라가는 바람에 잘렸어 이걸. 이거 그림은 다 안 보이거든요. 잘렸다. 그 다음에 뭐 94년, 73년 쭉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실제 EPS 깎아먹던 경우가 극히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올 초반에 2%가 올라갔던 올해의 모습인데 지금은 7.5%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베어마켓 때 EPS가 깎이는 모습이 덜 나왔기 때문에 실적을 깎아먹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혹시 실적을 건드면 저나 우리 셋 다 소용이 없는 거고 누가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락을. 근데 최소한 EPS 깎아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버틸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이제 보고 봤더니 의외로 잘 버텼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의외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EPS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게 과거의 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좋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래서 한번 확대를 다시 한번 시켜드릴 건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 확대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EPS가 지금 쭉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포워드 EPS가 향후 12개월치죠. 7.5%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다만 퍼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과도하게 빠지는 게 아닌가 설명드렸죠. 이틀 전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크게 확대한 거기 때문에 역시 지금도 침체가 약간 염려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표면상 실적 깎아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제였나요? 다른 데 세미나에서 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실적을 깎아먹는 일이 있냐 없냐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저거는 볼 때 우리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오랜 고통을 겪으면서 단단해진 것 같아요. 되게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프로핏 마진 같은 경우에 상당히 10%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게 되면 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노하우가 축적이 된 게 아닌가 싶었고 일단 EPS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도 다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들 거의 꺾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너무 염려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네. 너무 막 침체가 오면 큰일 났다고 주식 팔고만 하시는데 일단은 꺾이는 걸 보시고 확인하시고 파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버틸 걸로 보이니까요. 자 보신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면 올해의 모습인데요. EPS의 모습인데 예상치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딱 보시면 이게 더 크게 보시면 좋은데 정체가 됐습니다. 정체가 한 2주간 플랫 멎어 있죠. 2주간 요게 2주간 멈춰지면서 야 그 다음에 빠질까? 라고 하는 게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미 많이 올라왔으면 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 보이고 또 내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지난 분기에 얘기했던 전망치니까 일단 2분기 실적이 반영될 거로 보이는데 2분기 실적만 잘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일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걸 보면 상당히 의외했는데 S&P 500의 평균 그 추천 빈도를 보여주는 건데 오면 만점 5가 되면 스트롱 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이면 매도인데 지금 4를 보여주면서 이 또한 2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천에 대한 예상,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추천 정도가.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많이 과도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렇죠. 많은 이제 IB에서는 대비해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표를 보실 때 지난번에 제가 바이견이 많이 높아진 거 보여드렸지만 주가 실적이 좋다는 게 아니고 실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과도하게 빠져 있다. 실적 대비 너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살만하다는 추천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사겠냐 물어보면 못 사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과도한 실적을 과도 주가를 본다 그러면 실적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IB들이 추천을 보이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간의 최고치네요.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지금 4.0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5 이상 간 적이 없거든요. 이제 과거가 좀 같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게 아닌가. 닷컴 볼 때는요 4.5까지 가는 모습 보고 무조건 사자겠죠. 근데 뭐 그때 닷컴만 들어가면 막 주가 올라갔던 시기였으니까 그거 뺀다 그러면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어쩌나 기업들에 대한 매수가 좋다는 것 좀 보여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S&P 500 목표 주가 12월 달에 한 4,900까지 보였던 게 그다음 올 3월에 4,000 얼마였죠? 4,950 정도 보다가 지금 4,600 몇 가지 올라왔거든요, 평균이. 근데 솔직히 지금이면 주가가 빠지면 더 내려와야 되는데 전체 IB의 평균 목표 주가는 S&P 500 기준입니다. 4,600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 왜냐면 이분들이 IB 분들이 뭐 거짓말 쳐서 이렇게 목표 지수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 대비 주가 하락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니까 이것 또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움에 떨어 주식을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적 S&P 500이라고 그러면 실적 때문에 팔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린 그림이 목표 주가 살아있는 종목만 말씀드린 건데, 야, 제가 보면서 놀란 게 옥시덴타 페트롤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 버핏이 꾸준히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분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버핏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S&P 500 중에서요 목표 주가 올라가는 거요 3개밖에 없어요. 다 내려갑니다. 지금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죠. 엔비디아 여전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빅테크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하향 추세인데,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종목을 고른 게 아닌가 진짜. 이걸 물론 알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표 주가 올라갑니다. 아니 그때 워렌 버핏이 사면 그냥 저 보라색 선을 만들지 않을까요, 본인이? 야, 내가 샀어. 그러면은 그냥 아이비들이 아이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쩐주 돼갖고 사서 막 그걸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농담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최근에 여러 가지 경고음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내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다이버스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옥시덴타 페트롤리움 매수할 때는요, 야, 버핏이 샀으니까 따라 산다는 게 아니고 이걸 보시면서 난 여기에 동의한다 하신 분들만 사시면 좀 장기투자에 가능할 거 보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은요, 아치와 다니엘 미들랜드라고 하는 식품 가공업체, 곡물 같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이건 당연히 알만한 내용이니까 단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역시 지금 식품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이니까요. 사실 뭐 이런 기업도 상당히 잘 나가는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최근 트렌드가 맞으니까 요 기업이 되게 중요한데, 달러트리가 거의 약간 이건 올라가는 게 멎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버티고 있습니다. 다이소죠, 미국의 다이소. 다이소인데 이거 왜 버틸지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싼 거 판매한다고 그러면 되게 많아요. 싼 거 판매하는 디스카운트 매장이. 근데 특히 이게 많이 지금 버티고 있는 종목. 왜 그러냐면요, 물건 값을 25% 올렸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있었군요. 가격 정도 이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올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아니 2.5%가 아니고 25%요. 엄청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1달러에서 1.25로 올렸어요. 1.25나 1달러나 이 가격대 느끼는 어떤 그 25센트 느낌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1,000만 원짜리인데 1,250만 하면 어때요? 느낌이 비싸죠. 못 사죠. 이거 250만 더 낸다? 100원인데 120원 하면 삽니다. 이 기업은요. 1,000원인데 1,200원? 괜찮아. 하죠. 그걸 노린 것 같아요. 1.25로 다 올렸거든요. 근데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사실 사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건 컵도 1.25짜리 사는 거고요. 옆에 있는 잼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야, 이런 기업들이 진짜 최근에 어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닌가. 보면서 난 진짜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1.25 올렸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달러트리가 다이소 같은 기업이니까요. 어차피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요런 다 갖고 물건을 많이 구매할 걸로 보이니까 목표 주가가 멎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갖고요. 이 세 개 기업이 목표 주가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종의 시간 또 벌써 시간이 30분 금방 정말 가는데요? 금방 갑니다. 자, 오늘 제발 잘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만약 시장 오늘 강세 나오면 이건 이 종소리 덕분입니다. 오늘 강 좋았죠. 강했어. 강도 아주 강렬했어. 오늘 좀 세게 치셨습니다. 그러면요, 세게 친 것만큼 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출발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 500 0.06% 플러스 강보합이고요. 다우가 0.17% 강보합, 나스닥이 0.17% 약보합 정도 보여줘갖고 혼주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 흐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피파이. 쇼피파이 주가 이게 이제 오늘 뭐가 됐냐면요. 진짜. 한 줄 10주로 쪼개는 스플릿이 반영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주가 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300달러인데 주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스플릿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매드베슨 비욘드. 아까 실적이 엉망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21%가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많이 빠지네요. 거의 급락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또 미미한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상승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지금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업스타트. 니오도 궁금하다 오늘. 8.54%가. 스타트가 많이 두드려 맞네요. 빠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이 감소해서 일단은 지금 투자가 내려가는 모습이니까. 자, 니오입니다. 니오.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던 니오인데요. 6.22%.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기사는 그냥 그냥 한낱
해프닝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기사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핀터레스트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또 구글에서 커머스 담당이 오셔갖고 일단 주가 올라간다는 거. 뭔가 핀터레스트 역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SNS 회사인데 여기서 뭔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까지 붙인다 그러면 조금 실적이 나아질 거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시고 자 대망의 맵을 볼 건데요. 지금 혼자 항상 보이니까 엇갈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반도체가 좀 오늘 폭망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줍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는 최근에 뭐 그냥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면 여전히 빠지기 때문에 엔비디아부터 엔비디아 3%, AMD가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하락을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리콘밸리 그 직장 폐쇄, 그다음에 200명 감원까지 한 달 수익 전해지면서 1.83%가 빠지고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웬일인지 메타만 좀 오늘 올라가는 의외의 성장을 좀 보여줍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종목이죠. 누구도 모르는 거. 혼자 끝나야지 끝날 수 있는 거니까 아시는 분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에너지 기업만 나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니까 약간 좀 짜증 납니다. 시대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너럴빌스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은 실적이 좋게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 지금 보이고. 저 네모칸 쳐주신 게 지금 저 엔비디아 반도체, 테슬라 저 부분은 지금 오늘은 좀 빠졌지만 와 저렇게 될수록 야 여기서 더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진짜 갈 만큼 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저 안에 다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느낌상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제 하락에 일조한 게 또 대형 기술주였거든요. 시장보다 아웃퍼포하는 모습을 못 보여요. 덜 빠져야 돼, 더 빠지기 때문에 오늘도 보게 되면 이미 약세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뭐 큰 기업들이, 큰 형님들이 그래서 약간은 조금 오늘도 강하게 반등하기 쉽지 않아 보이니까 일단 이렇게 좀 채팅창에 지금 메타가 이제 가치주가 된 바람에 올라간다고 가치 됐죠. 가치 됐는데 저는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좀 메타를 가치주로 분류하는 자체는 웃깁니다. 이해 안 갑니다만.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마저 못 본 기사를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나 뭐 우리 또 박종원 팀장이나 웬만하면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못 맞추잖아요. 시장을 못 맞추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틀린 게 저는 여행 관련주 아니었나. 여행 관련주. 진짜 여행 관련주 몇 번 뭐 된다 뭐 안 된다 계속 하다가 뭐 지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 PPT만 한 3-4개 만든 거 같아요.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행 관련주. 언제 정상화돼? 컴퓨터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뭐 우리 이하는 교수 뭐 TSA 체크 포인트 지나는 것도 막 보고 계속 하는데 계속 지금 과거치까지 못 갑니다. 회복이 안 됐어요.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섹터에서 또 새로운 ETN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LYT, 플라이D입니다. 플라이D. 플라이D. 제가 볼 때는 플라이가 보통 이렇게 뭔가 비행한다 이런 뜻에 좀 포함해서 플레이 다운의 어떤 그런 형상한 게 아닌가. 여행이 안 된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 뭐 리조트, 크루즈, 카지노, 게임 등 레저 활동을 포함한 여행부를 종사하는 기업들 구성이 되는데 이건 뭐 빠지는 거에 3배짜리입니다. 자유낙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거에서 3배짜리가 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버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6월 20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만들어낸 ETN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이걸 딱 그림을 이 글씨를 넣었더니 이 그림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마이크로소프트 365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인지할까? 제가 딱 한글 쳤더니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플라이 U입니다. U. 올라가는 거 3배 레버리지 ETN. 해서 이제 어제 장을 보게 되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 플라이 U는 떨어졌겠죠. 종반장 3배짜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플라이 D는요 4.16이 올라갔고 플라이 U는 5%가 빠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여행 가지고 안 된다는 분들은 플라이 D가 있어요. 장우석 정말 이 맨날 틀린다. 정말 짜증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플라이 D에 베팅 소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행이 점점 멀어진다고 그러면 각자 판단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걸 왜 3배짜리 만들고 그냥 한 배짜리 만들면 어땠을까 하는데 하필 3배짜리 만들어 갖고 이거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참 비가 지금 엄청나게 또 온다고 하는데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고요. 제가 물속에 있는 거지. 저 오면서 제가 집에도 마찬가지
차 도로에도 물속에 갇혀 있는 진짜 비가 그냥 붓습니다. 부어. 하늘이 뚫린 것처럼 뚫린 것처럼 온다. 아마 오늘 밤에는 계속 올 거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진짜 오늘 밤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산 써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배달 음식도 웬만하면 안 시켜 먹는 게 조심하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많은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저희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시장 낙폭이 깊다 보니까 시장이 또 약간 경계감을 좀 띠는 것 같고 결국 이제 부담 느끼는 유가인 것 같아요. 유가. 네, 에너지주들 가고 있고 유가 다시 가다 보니까 시장이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해야 이 지겨운 조정이 끝날 건데 피크아웃 언제 하냐 이런 반응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유가 관련 팩터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판단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시장에 10년 이상 참여했지만 올해의 하락은 정말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네,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이 조정의 결론에 결국은 막 2008년 리만 사태처럼 모든 뭐 신용 관련 리스크가 다 노출되고 다 디폴트가 되고 다 완전히 끝장나는 장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괴롭고 지루한 장이네요. 사실 뭐 저희 이제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파원님이 똑똑하시잖아요. 많이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근데 과거에 여러 데이터도 많이 보셨을 거고 과거에 이제 여러 이제 뭐 분석 자료나 보고서부터 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올해의 시장은 예측이 정말 힘든 그러한 시장일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정의 길이와 폭이 다 깊잖아요. 지금 작년 11월 미국 시장 고점이 나오고 지금 7월 다 됐으니까 기간이 거의 7개월 내내 내리꽂는 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 기간 자체가 끔찍했었고 나스닥 기준으로 어쨌든 33%인데 대형주들이 30% 빠지는 장이었으니까 지난 7개월은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같이 힘든 장이었거든요. 당연히 참여자들은 다 그러니까 힘들겠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누가 또 생각했겠어요. 또. 참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저희가 이번 주에도 한번 또 지켜보면서 S&P 500이 좀 더 이상 안 빠지기를 좀 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방송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 같은 장은 대응하기 워낙 어렵다 보니까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지지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계속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지지대가 형성된 여부를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장마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운전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